내 월급, 과연 내 능력만큼 오르는 걸까요? 광고에 돈을 쓰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이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데이터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세상의 숨겨진 관계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 내 월급이 정말 생산성에 맞춰서 오르는 건지, 또 저 대기업 CEO들의 어마어마한 연봉은 도대체 뭘로 결정되는 건지. 자, 오늘 우리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가 쓸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바로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일한 만큼 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받는다. 과연 이 명백해 보이는 말이 데이터 앞에서도 통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점들을 좀 보세요. 가로축이 생산성, 세로축이 임금인데요. 점들이 뚜렷하게 오른쪽 위를 향해 올라가는 패턴 다들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생산성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아지는구나 하는 강한 긍정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숫자로 정확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프로덕티비티 옆에 있는 개수 0.66144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산성이 1만큼 오를 때마다 임금은 평균적으로 0.66만큼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P값 보이세요? 0.0000이죠? 이 숫자가 0에 가깝다는 건 이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교수님, 저기 R 스퀘어드라고 쓰여있는 0.9749는 뭔가요? 거의 97.5%나 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R 스퀘어드 값은 한마디로 설명력입니다. 이 모델에서 임금 변화의 무려 97.5%가 오직 생산성 이 하나만으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설명력이죠? 그만큼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의 1인당 소득과 학생 1명당 교육비 지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소득이 높은 주가 교육에도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가로축이 소득, 세로축이 교육비입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긍정적인 관계가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례랑 비교해보면 점들이 훨씬 더 넓게 흩어져 있죠. 이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아까만큼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석 결과를 볼까요? 인컴 계수가 양수고 P값도 0이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향 자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R 스쿼드 값을 주목해 주세요. 약 32%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비 지출 변화 중에서 32%만 소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8%는 그건 주의 교육 정책이나 인구 구조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즉, 관계는 있지만 소득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는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회계 분석이 쓰이는 곳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맛보기로 두 가지 사례만 더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CEO의 연봉은 과연 회사 실적과 관련이 있을까? 둘째, 광고에 돈을 쏟아부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익이 높을수록 CEO 연봉도 높아지는 경향이, 또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대중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된 거죠. 하지만 회계 분석의 진짜 힘은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죠. 일단 우리가 회계 분석을 통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하나 얻잖아요. 그럼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로 미래를 읽는 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 소득과 자녀의 SAT 점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연간 소득이 7만 8천 달러인 부모를 둔 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측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끝납니다. 첫째, 우리가 찾아낸 예측 공식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듯 예측 SAT 점수는 432.41 더하기 0.0013 곱하기 소득이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저기 소득 자리에 7만 8천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세 번째 단계, 바로 결과가 나오죠. 예측되는 평균 SAT 점수는 약 534점.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로 만든 모델을 통해서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에도 아주 중요한 모든 분석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원칙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소득과 교육비의 관계를 볼 때 사실 우리면 소득 말고 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인들, 예를 들어 그 주의 교육 정책이나 인구 밀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똑같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가 그렇던가요? 절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단순회기 분석이 가진 명확한 한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째, 회계 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 둘째, R 스퀘어 값은 우리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알려주는 성적표 같은 거고요. 셋째, 이 회귀 방정식을 미래 예측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단순 회귀 분석은 다른 수많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임금과 생산성, 교육비와 소득 같은 세상의 여러 관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회계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현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